노후지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성생활, 건강, 그리고 의사들의 은밀한 경고까지. 지금 당신의 노후가 바뀝니다. 혹시 밤에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깨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때는 누구보다 뜨거웠던 열정과 자신감이 세월이라는 비에 젖은 장작처럼 더 이상 타오르지 않는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아마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중년의 남성분들이 씁쓸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겁니다. 이것이 그저 피할 수 없는 노화의 과정이라고, 그저 묵묵히 받아들여야 할 운명이라고 체념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값비싼 약이나 복잡한 시술이 아닌 여러분의 부엌에서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단 2가지, 바로 이것으로 잃어버렸던 밤의 평온과 한낮의 활력, 그리고 무엇보다 남성으로서의 존엄성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영상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닌 제 환자 김민준 씨의 인생을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구출해낸 기적의 3주에 대한 모든 기록을, 그 과학적 원리와 감동적인 변화의 순간까지 전부 공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 남자의 인생 역전극이자 어쩌면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귀한 비법을 듣기 전에 앞으로도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건강 지혜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지금 바로 살짝 눌러주십시오. 그냥 눈으로만 보고 가시면 당신 건강만 손해입니다. 자꾸 뭘 시키냐고요? 좋은 건 같이 알아야죠. 제가 욕심이 좀 많습니다. 제 이름은 박진우. 강남의 한 비뇨의학과에서 2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온 의사입니다. 제 진료실의 문은 단순한 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중년 남성들의 마지막 자존심과 희망이 교차하는 경계선과도 같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들의 얼굴에는 비슷한 종류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성공한 기업가, 존경받는 부장님, 든든한 가장일지라도 제 앞에서는 하나같이 길 잃은 소년 같은 표정을 짓곤 합니다. 그들의 고통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엑스레이에도 MRI에도 찍히지 않죠. 그 고통은 한밤중 모두가 잠든 시간에 찾아와 그의 잠을 앗아가고 아내의 애정어린 손길 앞에서 작아지게 만들며 중요한 회의 시간에 쏟아지는 피로감 속에서 그의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저는 수많은 남성들이 제 앞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삼키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원장님, 제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이 한마디 속에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수천 가지의 사연과 절망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장 효과적인 약을 처방하며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것이 현대의학이 제시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빠른 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김민준 씨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눅눅한 공기가 도시를 감싸던 비오는 늦은 오후였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진료실의 무거운 침묵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약 명단에 있던 김민준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 잘 다려진 셔츠와 단정한 머리, 겉보기에는 모든 것을 갖춘 성공한 중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진료 기록부에는 아마추어 철인 3종 경기 다소 완주라는 인상적인 이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때는 강철 같은 체력과 의지를 가졌을 남자. 하지만 제 앞에 앉은 그의 모습은 기록 속의 그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짙은 다크서클은 그의 지친 밤을 대변했고, 힘없이 떨군 고개와 초점 없는 눈빛은 오랫동안 꺼져버린 내면의 불꽃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한참 동안 창밖의 빗줄기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댐이 무너지기 직전에는 아주 작은 충격도 위험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가 스스로 마음의 수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진료였습니다. 마침내 빗소리에 섞여 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에 젖어 무거워진 솜처럼 한없이 가라앉은 목소리였습니다. 원장님, 저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푸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남자가 자신의 인생에 내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힘들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2년 전쯤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밤에 한 번 정도 화장실 가는 것쯤이야. 다들 그런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 횟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요즘에는 잠자리에 드는 것이 두렵습니다. 어차피 서너 번은 깨야 할 테니까요. 깊은 잠이라는 게 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밤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밤의 고통은 어김없이 낮의 피로로 이어졌습니다. 한때는 회사에서 에너지 넘친다는 소리를 듣던 저였습니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도 밤을 새워 준비하곤 했죠. 하지만 지금은 오후 3시만 되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회의 시간에 저도 모르게 꾸벅 졸다가 부하 직원이 깨워준 적도 있습니다. 그 순간의 창피함과 자괴감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가장 아픈 이야기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아내가 큰맘 먹고 멋진 수입 등산화 한 켤레를 사왔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아이처럼 기뻐하며 당장 주말에 함께 산에 가자고 했을 겁니다. 저희 부부 젊었을 때 산에서 만나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버럭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등산이야. 다 쓸데없는 짓이야. 하고 소리쳤습니다. 아내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던 그 상처와 실망감. 그 표정을 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모든 것이 귀찮고 자신이 없습니다. 아내가 옆에 있는 것조차 부담스럽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데 그냥 제가 너무 초라해서 마주볼 용기가 없습니다. 결국 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고개를 숙여 안경을 벗고 눈가를 훔쳤습니다.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짊어져야 했던 무게에 짓눌려 정작 자기 자신은 돌보지 못했던 한 남자의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차트를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그의 전립선은 정상인보다 1.5배 가까이 커져 있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진단은 명확했습니다. 비대해진 전립선이 요도를 압박하고 방광을 자극해 발생하는 전형적인 증상들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즉시 처방할 약물 리스트가 떠올랐습니다. 알파 차단제로 요도를 이완시켜 소변 줄기를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로 전립선 크기 자체를 줄여주는 치료. 이것이 교과서적인 정답이자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이 처방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펜을 들지 못했습니다. 김민준 씨의 공허한 눈빛을 보며 그에게 필요한 것이 단순히 방광의 압력을 낮춰주는 약 한 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의 병은 비대해진 전립선이라는 신체적 문제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삶의 의미 상실이라는 영혼의 문제로까지 번져 있었습니다. 약은 당장의 불편함을 덮어주는 응급 반창고는 될 수 있어도 그의 메마른 영혼에 다시 생명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는 근원적인 치료는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긴 후 아주 어려운 길을 제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의사로서의 제 명성을 걸어야 하는
모험일 수도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제 부름에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당장 약을 처방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 밤부터 화장실 가시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 겁니다. 아주 편안한 방법이죠. 하지만 저는 선생님께 조금 다른 길을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일시적인 증상 완화가 아니라 선생님의 몸이 스스로 병을 이겨낼 힘, 자연 치유력을 근본부터 되살리는 방법입니다. 김민준 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 의사가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건가? 하는 경계심과 희미한 호기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환자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의사 자신이 먼저 확신에 차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제 목소리에 모든 진심을 담았습니다. 혹시 부엌에 있는 토마토와 계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뜬금없는 질문에 그의 얼굴에 스쳤던 희미한 기대감은 순식간에 노골적인 실망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아마 최첨단 레이저 시술이나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신약에 대한 이야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고작 토마토와 계피라니요? 그의 굳어진 표정은 마치 이 병원 헛걸음했군이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원장님, 지금 저와 농담하시는 겁니까? 저는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그런데 고작 음식 이야기나 하시려고 제 귀한 시간을 뺏으신 겁니까? 그의 날선 반응은 지극히 당연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차분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 그 절박한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 제 이야기를 딱 10분만 더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할머니들의 손맛 같은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현대의학이 주목하는 아주 정교하고 강력한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제가 왜 선생님께 약 대신 이 두 가지를 권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펜을 들어 복잡한 인체 그림 대신 이해하기 쉬운 그림들을 그려가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인공은 토마토입니다. 선생님, 토마토가 왜 붉은색을 띨까요? 바로 리코펜이라는 아주 강력한 색소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리코펜을 지상 최강의 항산화 전사라고 부릅니다. 항산화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몸은 쇠가 녹슬 듯 숨만 쉬어도 서서히 산화되면서 늙고 병들어갑니다. 이 과정을 일으키는 주범이 바로 활성산소라는 깡패 같은 녀석이죠. 이 깡패들이 우리 몸의 정상세포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데 특히 남성의 전립선은 이 활성산소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되는 아주 연약한 기관입니다. 저는 전립선 모양을 그리고 그 주위에 활성산소를 상징하는 뾰족한 화살표들을 그렸습니다. 리코펜은 바로 이 깡패들을 소탕하는 특수 정예 부대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를 만나면 즉시 달라붙어 그 독성을 중화시키고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즉,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이미 생긴 염증을 완화하며 전립선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것을 억제하는 방어 사령관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리코펜이라는 전사는 아주 까다로운 성격이라 그냥 먹어서는 제 실력을 100% 발휘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기름과 함께 열을 가했을 때 그 흡수율이 최대 5배에서 7배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생으로 먹는 토마토가 일반 소총수라면 기름과 함께 익힌 토마토는 최첨단 미사일을 장착한 특수부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민준 씨는 어느새 굳었던 표정을 풀고 제 설명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계피, 즉 시나몬입니다. 선생님, 계피 향을 맡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따뜻하고
어딘가 활력이 솟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 느낌은 기분 탓이 아닙니다. 계피의 핵심 성분인 신나말데하이드는 우리 몸의 혈관을 확장시키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추위에 노출되기 쉬운 손끝, 발끝 같은 말초 혈관까지 피를 원활하게 보내주는 혈액순환 고속도로를 뚫어주는 역할을 하죠. 저는 이번에는 좁고 막힌 혈관과 넓고 시원하게 뚫린 혈관을 그렸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남성의 건강과 활력의 중심부인 골반, 그 안에 자리한 전립선 주변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염증을 유발하는 노폐물과 독소들이 마치 하수구 뚫리듯 시원하게 배출됩니다. 둘째, 신선한 산소와 영양이 가득 담긴 혈액이 집중적으로 공급되어 손상된 세포의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남성의 발기력과 직결된 음경 해면체로 가는 혈류량이 자연스럽게 증가하여 남성성의 근본적인 힘을 되찾게 됩니다. 토마토의 리코펜이 적의 공격을 막는 방패라면, 계피의 신나말데하이드는 아군에게 보급품을 전달하고 직접 공격에 나서는 창의자 보급 부대인 셈입니다. 이 둘의 조합은 그야말로 완벽한 시너지입니다. 설명을 마친 저는 그에게 아주 구체적인 3주 실천 계획서를 건넸습니다. 아침의 태양, 파워 토마토 주스. 매일 아침 잘 익은 붉은 토마토 2개를 끓는 물에 살짝 데쳐 껍질을 벗긴다. 껍질 벗긴 토마토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큰술과 함께 팬에 넣고 1~2분간 살짝 볶아준다. 볶은 토마토를 믹서에 넣고 여기에 활용 점정으로 계피 가루 반 티스푼을 추가하여 함께 간다. 매일 아침 식사 전에 이 주스를 약처럼 생각하고 천천히 마신다. 저녁의 평온, 딥슬립 시나몬티. 잠들기 1시간 전 따뜻한 물 한 잔에 계피 가루 반 티스푼 또는 계피 스틱 1개를 넣고 잘 저어 마신다. 이 차는 몸의 심부 체온을 높여 숙면을 유도하고 밤사이 골반강의 혈액순환을 돕는다. 5분의 기적, 제2의 심장 펌핑 운동. 아침, 저녁, 양치질을 하는 동안 약 3분까지 발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을 반복한다. 종아리 근육은 하체에 몰린 혈액을 심장으로 다시 밀어올리는 강력한 펌프 역할을 한다. 이 간단한 운동이 전신의 혈액순환, 특히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하복부와 골반의 혈류를 극적으로 개선한다. 계획서를 건넨 후 저는 다시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선생님의 몸은 지난 몇 년간 극심한 가뭄에 시달려 쩍쩍 갈라진 눈바닥과 같습니다. 이 자연의 단비를 꾸준히 정성스럽게 내려주어야만 땅이 다시 촉촉해지고 그 속에서 생명의 새싹이 돋아날 수 있습니다. 약을 드시는 것은 아스팔트 길을 걷는 것처럼 쉬운 길입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하는 이 길은 조금 번거로운 흙길일지라도 길가에 핀 들꽃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결국 선생님의 몸 자체를 비옥한 땅으로 만드는 근본적인 길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저를 믿고, 아니 선생님 자신을 믿고 딱 3주만 속는 셈 치고 한번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3주 뒤에도 지금과 똑같다면 그때는 제가 책임지고 세상에서 가장 효과적인 약을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상담과 검사비 제가 받지 않겠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의심과 절망, 그리고 한 가닥의 희망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을 겁니다. 그의 굳게 담은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마침내 그는 아주 작은 한숨과 함께 그러나 단호한 의지를 담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해보겠습니다. 원장님의 그 자신감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렇게 김민준 씨의 인생을 건 위대한 3주간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여정의 증인은 그의 곁을 묵묵히 지킨 아내와
그리고 진료 기록 너머에서 그의 변화를 간절히 응원하던 저였습니다. 첫 주는 김민준 씨에게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아내분을 통해 전해 들은 바로는 그는 매일 아침마다 부엌에서 서툰 솜씨로 토마토를 데치고 볶으며 이게 대체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고 끊임없이 투덜거렸다고 합니다. 올리브유와 계피가 섞인 토마토 주스의 맛은 생경했고 마실 때마다 이걸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몸의 변화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야간류는 여전했고 낮의 피로감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모든 것을 집어던지고 제게 전화해 그냥 약이나 달라고 소리치고 싶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직장 동료가 요즘 좋은 약 많던데 왜 그런 고생을 하냐며 건넨 무심한 한마디에 마음이 심하게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를 붙잡아준 것은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투정을 말없이 받아주면서도 매일 아침 어김없이 그의 손에 따뜻한 토마토 주스 잔을 쥐어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당신 몸을 위한 처방이라고 했잖아. 3주만, 딱 3주만 우리 같이 해보자.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아닌 간절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까치발 운동을 할 때는 옆에서 하나, 둘, 여보 잘한다 하며 어린아이처럼 숫자를 세어주며 응원했습니다. 그녀의 지지는 단순한 응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김민준 씨에게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강력한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어쩌면 1주차의 처방은 토마토와 계피가 아니라 바로 아내의 그 따뜻한 사랑과 지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아내의 얼굴을 봐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변화의 첫 신호는 2주차가 시작된 월요일 새벽에 찾아왔습니다. 그날 김민준 씨는 시끄러운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늘 요의 때문에 알람이 울리기 한참 전에 깨던 그에게는 아주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앉아 시계를 보았습니다. 아침 6시 30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미 두세 번은 화장실을 다녀오고도 남았을 시간. 그런데 그날 밤 그는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잤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겪는 통잠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을 감싸는 개운함,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깨우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단 하루의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는 그의 마음에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는 강력한 불쏘시개가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는 처음으로 투덜거리지 않고 정성스럽게 토마토 주스를 만들었습니다. 주스의 맛이 어제와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몸에 좋은 에너지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까치발 운동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10분 동안 했습니다. 종아리가 뻐근했지만 기분 좋은 통증이었습니다. 그 주말 그는 몇 년 동안 베란다 구석에서 먼지만 쌓여가던 자전거를 꺼냈습니다. 체인에는 녹이 슬어 있었고 타이어에는 바람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꼬박 1시간을 들여 자전거를 닦고 기름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내와 함께 한강변으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페달을 밟는 다리가 어색하고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몸은 예전의 감각을 기억해냈습니다. 시원한 강바람이 뺨을 스치고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 속에서 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내어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아내의 눈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날의 라이딩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렸던 삶의 활력을 되찾는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3주 차에 접어들자 변화는 더 이상 희미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 전체를 밝히는 눈부신 태양과도 같았습니다. 야간요는 거의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주 미미한 요일을 느끼며 잠시 깼다가
금방 다시 잠드는 수준으로 극적으로 호전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매일 밤 그토록 그리워하던 깊고 평온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숙면의 효과는 나비 효과처럼 그의 삶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낮 동안의 지긋지긋한 만성 피로가 사라지자 그는 업무에 놀라울 정도로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보고서도 막힘없이 작성했고 회의 시간에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좌중을 이끌었습니다. 동료들은 김 부장님, 요즘 얼굴에서 빛이 나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회춘하신 것 같습니다라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는 그저 웃으며 좋은 약 먹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토마토 주스는 세상 그 어떤 명약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내 앞에서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이야기했고 아내의 농담에 박장대소했습니다. 잃어버렸던 부부 사이의 유머와 활기가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여보, 그날 등산화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워. 당신 아니었으면 난 아마 중간에 다 포기했을 거야. 그는 먼지 쌓인 등산화 상자를 꺼내와 아내의 발밑에 놓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이 신발 신고 우리 처음 만났던 그 산에 다시 가볼까? 그 말을 들은 아내의 눈에 맺혔던 눈물방울의 의미를 그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격, 그리고 되찾은 행복에 대한 감사함의 눈물이었습니다.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은 단순히 침실에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존재 자체를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둥이었습니다. 몸에 활력이 넘치자 그의 정신에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자랑스러운 남편이자 든든한 아버지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한 김민준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당당하게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약속했던 3주가 지난 어느 화창한 오후 제 진료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남자를 보고 저는 순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3주 전 비에 젖은 생쥐처럼 초라했던 그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꿋꿋하게 편하게 힘있는 걸음걸이,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눈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절망의 안개가 거친 그의 눈은 자신감과 생기로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료실 전체를 울릴 듯 우렁찼습니다. 그는 마치 시험에 합격한 학생처럼 신이 나서 지난 3주간의 변화를 상세하게 보고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 저는 그를 검사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와 그의 아내 앞에 2장의 검사 결과지를 나란히 펼쳐 놓았습니다. 3주 전의 결과와 오늘의 결과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김 선생님. 3주 전 정상 범위를 훌쩍 넘어 40g에 육박했던 전립선의 크기가 오늘 검사 결과 32g으로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정상 범위에 아주 근접한 수치입니다. 염증 정도를 나타내는 PSA 수치 역시 현저하게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십시오. 소변의 속도와 힘을 나타내는 요소 검사 그래프입니다. 3주 전에는 약하고 끊어지던 그래프가 오늘은 시원하게 뻗은 포물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광고에 나오는 기적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과학적인 결과입니다. 김민준 씨는 2장의 결과지를 번갈아 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옆에 앉아있던 아내분이 제게 조용히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이 다시 눈으로 웃어요. 저는 그 말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완치시켰지만 이처럼 깊은 보람과 감동을 느낀 적은 드물었습니다. 저는 약이라는 쉽고 빠른 길 대신 믿음과 인내라는 조금은 고독하고 어려운 길을 끝까지 걸어온 김민준 씨의 용기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제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그럼 이제 이주스랑차는 그만 마셔도 되는 건가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선생님의 약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건강한 아침 습관이자 저녁 의식이 된 것입니다. 고급 자동차에 꾸준히 좋은 엔진 오일을 넣어주듯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생님의 몸에 계속해서 좋은 에너지를 공급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의 몸은 반드시 그 이상의 것으로 보답할 겁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최고의 치료제는 리코펜이나 신남알데하이드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선생님의 눈에 가득한 그 자신감입니다. 김민준 씨는 진료실을 나서며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3주 전과 달리 아주 따뜻하고 힘이 넘쳤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나란히 걸어가는 부부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어느새 비는 완전히 그쳐 있었고 구름 사이로 쏟아져 내리는 황금빛 햇살이 마치 그들 부부의 빛나는 미래를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직접 경험한 김민준 씨의 기적 같은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현대의학의 최전선에 서 있는 저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정교한 자가 치유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치유의 스위치를 켜는 열쇠는 아주 값비싸고 특별한 곳이 아닌 우리 주변의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 속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토마토와 계피, 이 소박한 두 자연의 산물은 단순히 한 남자의 전립선 크기를 줄이고 소변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남자의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웠고 잃어버렸던 부부의 웃음을 되찾아 주었으며 잿빛이었던 그의 삶 전체를 총천연색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이 모든 분들에게 100% 동일한 효과를 보장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증상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증상이 심각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의학적 치료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본질은, 진정한 건강은 약 하나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과 꾸준한 노력을 통해 내 몸을 스스로 가꾸어 나가는 능동적인 과정 속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면, 그래서 내일부터 당신의 아침 식탁에 붉은 토마토 주스 한 잔이 더해지게 된다면 저는 의사로서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당신의 위대한 건강 여정에 저 박진우가 늘 함께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절망에 빠진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작지만 강력한 건강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겠어요? 다들 어떤 비밀들을 숨겨놓고 혼자만 건강하신 건지 저 정말 궁금해서 잠이 안 올 것 같거든요.